볼 건데요. 절대명동 두부 잊지 말라고 맞죠? 앞에 띄워놨죠? 절대명동 두부 먼저 하나씩 읊어보세요. 절이 뭐예요? 명사.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대가 뭐예요? 대명사. 배웠어 안 배웠어? 떠올라야 돼. 그럼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 부정 대명사, some부터 other, others 난리 나야 돼. 명이 뭐예요? 배웠지. 불가산, 가산 떠올라야 돼. 악상이 막 떠올라야 돼. 동이 뭐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투부정사. 아직 안 배웠어요. 이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절대명동 두부, 절대명동 두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수태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과연 마무리했을까?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한 거 아니야? 여러분 같이 마무리했어요? 그래? 수가 뭔데요? 단수, 복수 맞아요. S일 때 vs, S가 이렇게 하면 V 이게 단수. 태가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 좋았어. 수동태일 때는 BPP 형태로서 뒤에 목적어는 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취하는 놈들이 있었죠.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뭐였어? 목적어가 엄청 길게. 주어가 길게 되니까 it을 가주어로 때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몇 형식? 4형식일 때 BPP 다음 목적 관계 붙고 세 번째는 몇 형식? 5형식일 때 수동태로 바뀌고 뒤에 목적이 보호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배웠던 게 시제였어요. 단순 시제 있었고 진행 시제 있었고 완료 시제 있었는데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세 개로 쪼개졌죠. 그러나 오늘 배울 것들이 바로 히든 시제, 히든 싱어 느낌, 히든 시제 갑니다. 두 개 있습니다. 1. 조건문 2. 가정법.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제가 예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토익 공부하면 900 넘을 수 있습니다. 조건문. 여러분들이 미국인이었다면 토익 시험 안 쳤겠죠. 가정법. 끝. 차이가 뭔데? 일어날 확률이 높으면 조건문, 일어날 확률이 없으면 가정법. 전문 용어로 거짓, 구라, 가정법.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요거 다 배워야 제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마지막 가정법 미래. 요거 3개를 배워야지 오늘 강남역 잘 왔구나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중요한 점, 제가 이제 수태시를 알려주고 이걸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가 뭐냐? 얘들이 여기 감이 되겠죠. 아시겠죠? 가정법을 배울 때도 이거 단수니까 이렇게, 이거 수동태니까 이렇게, 능동태니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차차 배울 건데 가정법만 안다라고 문제를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을 틀리면 학생들이 가정법만 다시 공부하는데 아니야. 가정법을 틀리면 수태시를 다 봐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연대 책임이에요. 갑시다. 가정법. 가정법은 일단 조건문과 가정법 요거 구분을 할 때는 조건문이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어떤 거라고요? 높은 거. 가정법 일어날 확률이 낮은 거고. 자, 일단 가정법 과거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왜 과거냐? if 절의 동그라미하고 if 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서 그래요. if 동그라미하고 if 절의 동사 시제를 보면 과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were. 그러면 가정법 과거 시작이구나. 딱 보고 뒤에 would하고 동사 원형이거든요. would buy one today. 자, 그럼 이 문장만 딱 봐요.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만약에 컴퓨터가 저렴했더라면 내가 오늘 한 대를 샀을 텐데 이 말이 뜻은 컴퓨터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사고 컴퓨터 저렴해요 안 저렴해요? 안 저렴해. 즉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과 주절 둘 다 반대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다. 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if 절에 무슨 절에? if 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놈을 전문용어로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 종속절, 쫄병. 그러면 if가 안 붙어있는 쪽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대장. 중요한 것은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if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주절의 시제를 보면 나오네요. would, should, could, might입니다. 뭐라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동사 원형. 이걸 외워야 되는데
조동사가 갑자기 4개나 나오는 건 선 넘었죠. 그럼 우리도 선을 넘어서 외울 거예요. 우스쿠마라고 적고 가정법 우스쿠마 끝. 괜찮나요? 사투리인가? 아무튼 가정법 우스쿠마라고 기억하면 돼요. 가정법 뭐라고요? 우스쿠마. 우스쿠마. 가정법 우스쿠마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끝. 자,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얘 지금 뒤에 동사 원형이죠. 항상 토익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if가 오는 문장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if가 붙지 않는 주절부터 먼저 앞에 갖다 박아요. 아시겠죠? 주절부터 앞에 갖다 박는다니까. 왜? 보통 학생들이 if를 보면 방어태세를 취해요. 가정법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가드 내리게 하려고 얘를 앞으로 당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if만 보고 가드를 드는 게 아니라 우스쿠마를 보고 가드를 들어야 돼요. 가드 올려야 돼. 우스쿠마 나오네. 우스쿠마 느낌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토익에서 우스쿠마가 발견되면 가정법 느낌 강하게 오는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럼 아니나 다를까 뒤에 나오는 문장이 if 달고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if 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한 개 꿀팁. 비동사는 월만 씁니다. 비동사는 뭘 쓴다고요? 월만 씁니다. 월. 여러분들 요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유행한 노래 중에 If I was you, I wanna be me라는 그런 거 있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원래는 거기도 If I were you라고 해야 돼요. 근데 원어민들은 문법 안 지키거든요. 저희도 문법 안 지키잖아. 한국어로 할 때는. 원래는 was가 아니라 were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was라고 쓰더라고 애들이. 근데 우리는 토익에서는 안 돼. 토익에서는 비동사를 were로 통일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오케이. 오른쪽. 예문 1, 2를 풀어보세요. 예문 1, 2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예문 1, 2 풀어보세요. 갈까요? 자 보세요. 지금 if가 나왔죠? 그럼 종속절이 먼저 나온 거예요. 쫄병절이. 자 여러분 종속절의 시제가 지금 과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종속절의 시제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주절 뒤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뭐예요? 우스쿠마, 쿠드노.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매뉴얼을 체크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았을 텐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매뉴얼 봤어? 안 봤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대랄까? 2번 갑니다.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거는 단수 복수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커스터머가 단수니까 have 바로 탈락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뒤를 보니까 if가 나와 있네요. 아하. if가 나오는 문장 종속절이 뒤로 빠졌고 made가 과거 동사. 자 그러면 앞쪽은 우스쿠마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항상 if절부터. 만약에 회사가 제공했었더라면 조금 더 괜찮은 오퍼를 reasonable offer, 합리적인 오퍼를 줬더라면 고객들은 받았을 텐데 그것을. 그럼 지금 고객이랑 협상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회사가 터무니없는 걸 제시했다라는 거겠죠. 쉽죠? 요 정도로 익숙해질 것 같으면 또 토익에서 기출 변형을 때리죠. 어떻게? if 생략.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알아요? 무한도전 세대예요 다들?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죠?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주민등록 00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네, 갑자기 또 슬퍼지네. 자 갑니다. 00으로 또 어떻게 시작하지 주민등? 민증이 00으로 시작하는 게 있더라고. 맞아요? 그만할게요. 네. 이제 수업 시간에 삐삐 얘기했다가 다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삐삐 안 차보셨죠? 알겠습니다. 갈게요. 갑니다. if 절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were promoted 수동태 바로 붙어버렸죠. 근데 이상한 게 있다. 왜? 이 이벤트가 단수인데 was가 아니라 were로 나왔잖아. were. 각 잡아야지. 아하, were 나왔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인데 수동태가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if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가 앞으로 나오느냐? were이 앞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were the event promoted. 와, 기가 막히다 그렇죠? were the event promoted. 아하.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또 꿀팁이 있다. 이게 프로모트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뒤에 목적어 붙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앞에 were이 앞으로 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if가 원래 붙어있는 가정법에 if가 생략이 되면 were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학생들이 월로 문장을 시작하면 방어를 해요. 가도 올리거든요. 긴장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뒤로 보내요. 문장 구조를 아예 바꿔버려요. 시작할 때 it would attract more customers were the event promoted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침착하게 보셔야 돼요. 왜? 이때까지 저와 배워왔던 문장 구조가 아니라 다른 놈이 나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놈이 바로 were다. 그럼 if 생략되었다라고 역으로 보셔야 돼요. 밑에 문제들을 볼게요. 잘 봐요. We could meet management. 얘야. 정신 차려. 됐다. We could meet management demand. 우리가 meet 타동사로서 충족시키다라는 겁니다. management라는 것은 관리라는 의미도 있고 관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사 가서 management를 만났다 하면 보통 이제 뭐 부장급,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임원급. 뒤를 보니까 지금 facilities repaire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을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R이 튀어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PP가 있는데 were PP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 이 모든 동작이 어려울 때는 could를 보고 유추해내는 것도 괜찮아요. 우습쿠마 나오면 쌤이 가정법 준비하라고 했는데 if가 왜 없지? 생략되었구나. if 생략하면 were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라고 각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아니야. 깔끔하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가정법 과거인데요. if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if절의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동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뭐예요? 우습, 쿠마 때리고 동사 원형이에요. 원형.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쉽죠. 왜냐면 if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 꼴을 못 봅니다. 토익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틀리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얘를 앞으로 빼요. 주어 나오고 우수, 쿠마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예요. 뒤에 동사 원형 치고 그 다음에 이제 if가 붙는 종속절이 뒤로 빠지죠. 여기까지만 돼도 양반이에요. 여기서 뭐를 빼요? if를 뺀다니까요. 그럼 뒤에 과거 동사 were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 나오고 were 다음에는 보통 보어가 오거나 pp가 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선생님, 과거 동사는 앞으로 못 나오고 비동사만 앞으로 나오나요? 불행 중 다행으로 비동사가 있을 때만 앞으로 빼요. 불행 중 다행이죠. 맞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if 생략을 못 시킵니다. 비동사 were이 있을 때만 앞으로 생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돼요. were이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if 생략 가능하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 얘도 수동태가 될 수 있고 얘도 수동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동태가 되면 과거 동사 다음에는 were pp가 나오는 것이고 동사 원형일 때는 BPP 형태로 이렇게 수동태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조합이 이거예요. 가정법인데 수동태가 붙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둘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끔찍하죠. 여기 사형식 동사가 붙어버리면 끔찍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퀴즈. 걱정하지 마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반대로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배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if절의 시제가 had pp입니다. had pp 과거 완료죠. 뒤에 주절의 시제가 우스쿠마 have pp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더라면 내가 그 미팅에 참석했을 텐데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참석했어 못했어요? 못했어. 제 시간 도착도 못한 거고 이게 바로 과거의 사실이에요. 이미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반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상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라서 그래요. 종속절의 시제가 had pp입니다. 종속절의 시제가 뭐라고요? had pp. 굿. 그리고 뒤에는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여기 should가 빠졌네. 넣어주세요. 우습 쿠마입니다. 뭐라고요? 우습 쿠마. 우습 쿠마. 그 다음 뒤에 have pp. 완료. 현재 완료겠죠. 그래서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는 우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스쿠마 나오고 완료 시제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좀 have pp 지저분하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동사 원형보다 지저분해. 그럼 앞쪽도 지저분해야 돼요.
지저분하다는 게 뭐야? have랑 pp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배웠을 때 앞쪽에 깔끔하게 과거 동사였으면 뒤쪽도 깔끔하게 동사 원형이고, 그런데 여기에 좀 지저분해져? 그럼 앞쪽도 had pp 좀 지저분해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토익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게 하죠. 뒤에 있는 주절을 앞으로 빼요. 주어가 먼저 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습 쿠마가 나오고 나서 좀 지저분하게 have pp. 그럼 뒤에 if가 달라붙고 주어 나오고 had pp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와우, 정신 없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밑에 예문으로. 예문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웃으면서. 됐죠? 1번 보세요. if 절에 지금 시제가 뭐예요? had pp입니다.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럼 뒤에는 우스쿠마 나오고 조금 지저분하게 뭐가 붙어야 돼? have pp. 제가 왜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하는지 좀 알겠죠?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그녀가 학위를 받았더라면 법학으로 그녀가 그 포지션을 잡았을 텐데, 이 말은 즉슨 지금 그녀의 포지션 못 잡았고요. 학위도 법학이 아닙니다. 됐어요? 2번 갈게요. 나왔잖아. 지금 주절이 앞으로 나왔어. would가 바로 앞으로 튀어나와 버렸네요. have pp. 그럼 뒤쪽도 if 나오고 had pp.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지저분, 반대쪽도 지저분. 끝. 되었나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오른쪽.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if를 또 없앱니다. 항상 챌린지를 주죠. if가 나오고 had pp가 여기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뭐가 앞으로 나오냐면 had가 앞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were이 앞으로 나왔죠? 이번에는 had가 앞으로 나옵니다. had로 문장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와, 터무니없다 맞죠? 정말 이런 거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 had로 문장을 시작하면 학생들이 이제 방어가 돼요. 가드 내리게 하려고 had를 뒤로 보내요. 여러분 살다 이런 문장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동사인 줄 알았는데 뒤에 주어가 나오고 또 동사인데요? 이상한데요? 네, 이상하죠. 제가 봐도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if가 도치된 걸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상한 문장 구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데이 11에 배우는 이유가 이 앞전까지 배웠던 문장 구조랑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맞죠? 여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if를 한번 끼워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밑에 문장을 딱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1번. 자, 여러분 정답은 can도 될 수 있고 would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죠. had demand been 이게 뭐예요? 이상하죠. 뭐 생략되었어요 그러면? if 생략. if를 넣어주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습구마 would have pp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해. 2번 볼게요. would가 나왔죠. 그럼 각을 잡아야 돼요. 어허, 우습구마 가정법 나왔구마. 그리고 have pp 나왔구만. 그럼 뒤쪽 편에는 아하, 문장 구조가 이상하다. being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being이. 맞죠? 말이 안 돼. had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if 넣어주고 여기 이렇게.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정신없죠 지금? 괜찮아? 우리 기본반이라서 괜찮나?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라는 놈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if 절에 주어 나오고 동사 형태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비동사는 were만 쓰는 것이고 콤마 찍고 뒤에 따라 나오는 주절에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네 가지 뭡니까? 우습, 쿠마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됐어요? 2단계로 배웠던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if 절에 뭐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무슨 형태예요? 동사 과거 완료예요. 그게 바로 had pp죠.
여기까지 됐죠? 콤마 찍고 뒤에 문장에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우습, 쿠마 때리고 동사 원형이 have pp예요. have pp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적었겠어요? 시험장 갔는데 여러분들이 if절에 주어 나오고 동사 과거를 찾았는데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이 우스쿠마랑 안 나온다. 그럼 정답 바로 밑에 걸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복합가정법. 정석이 가장 좋아요. 정석이 있어야 돼. 정석이. 근데 정석이 없어? 그럼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복합가정법으로 고르면 돼요.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had pp를 잡았거든요. 그럼 원래 뒤에 have pp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어. 그럼 바로 우회전. 동사 원형 박으면 돼. 이게 바로 복합가정법이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뭐 천재라든지 해커스반 이런 거 들으면 나오거든요. 복합가정법이. 그래서 원래는 정석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야 돼. 기억을 합시다. 계속 할게요. 여기까지가 과거랑 과거 하려고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1단계 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이하선지 보게. 기본 1단계 다 풀어보세요. 1, 2, 3, 4. 됐어요? 오, 다 풀고 커피 한 잔에 여기까지 갑시다. 이건 못 참지. 1번 갑니다. if 전에 지금 시제가 had bene요. had pp죠. 그럼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조동사 뭐예요? 우스쿠마. 나오고 바로 정답은 D. 잡아내면 되겠죠? 2번은요. if 절의 시제가 뭐예요? 월, 과거. 그럼 뒤에는요. 우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인데 잠깐 멈춰. B랑 C 중에 고르셔야 돼요. 자, 정답은 B예요, C예요? B. 왜요? 뒤에 뭐 있는데? 목적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동태 형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못 나오니까 아주 가볍게 정답은 B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참고로 continue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도 되고 능동태도 되고. 3번 I would의 동그라미하고 마음의 준비하세요. 우스쿠마 나온 마음의 준비. 그럼 가정법 각이다. 뒤를 보니까 갑자기 I not bees가 보이네. 헤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비동사 없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럼 정답은 were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if를 넣었을 때 I were not busy.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if 없어지니까 were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겠죠. 3번, 4번. if 절에 were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봐요. 여기서 제가 if를 만약에 없애요. 그러면 were Jeff less busy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 뒤에 꼴이 이 문장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were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우스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 정답은 might, 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 웃으면서 푸는 정도. 조금 매콤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나왔다네. 나왔어. 가정법 미래입니다. 여러분 가정법 미래는 조건이랑 구별해서 써야 돼요. 뭐랑 구별해서 쓴다고? 조건이랑 구별해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조건은 확률이 있을 때, 가정법 미래는 확률이 없을 때 쓰는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보세요. 이 문장. 만약에 stock price should drop overnight.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잖아. 밤에 investors will lose money.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야 절대 안 떨어져. 우리 이번에 실적이 얼마인데 야 우리 무슨 하이닉스야 이렇게 말하면서 야 오를 거야 우리 주식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지. 왜? 지금 if 절에 should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유일무이예요.
if절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토익이 아니라면 if절에 will도 들어갈 때가 있고 would가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were to 막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근데 토익에서만큼은 if절에 should가 들어가야 미래예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if절에 should 나온다? 미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은 야 절대 안 떨어져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이걸 조건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투자를 했다라고 쳐 여기에. 그럼 우리는 불안하잖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 맞죠? 확률적으로. 조건문이 될 것 같죠. 그러면 should만 빼면 돼요. 야, 내 생각에 우리 있잖아. 밤에 잘 때 the stock price가 drops over night. 밤에 떨어지면 우리 돈 다 잃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화자의 태도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뤄질 것 같다. 그럼 조건으로 쓰는 거고. 절대 그럴 일 없다. 미래로 쓰는 거예요. 괜찮나요? 가정법 미래의 특징이자 랜드마크 should입니다. should. 가정법 미래의 생김새 if절에 should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스꾸마 나왔던 거는요. 주절에 우스꾸마가 나왔던 거고 지금 유일하게 조동사가 if절에 나왔잖아. should, 제가 나오면 뒤에 주절도 좀 바뀌어요. 우스쿠마가 아니라 will, can, may로 승부를 봅니다. will, can, may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이제 삼형제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스쿠마 4대 천왕이 있었고 얘들은 소소하게 삼형제 will, can, may, you can, may.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항상 토익에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앞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좀 복잡해지죠. 왜? will, can, may는 일반 평소문에서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 뒤를 쭉 보고 should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 should가 여기 있잖아. 그럼 if절에 should 너다. 딱 나와. 가정법 미래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럼 밑에 1번, 2번이라고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1번, 2번을 풀어보세요. 금방 풀리죠? 1번 보세요. 지금 may, buy가 정답이 될 수 있고 bought가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둘 다 정답이 돼요. 앞만 보면. 근데 뒤에 if절에 뭐가 있어요? 두둥 등장. should가 나왔잖아. 그럼 if절에 should야. 가정법 미래야. 그럼 정답은 앞에 뭐가 나야 돼? will, can, may 중에 한 개. may, buy. 이 문장 해석해보세요. if절부터 먼저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금이, 자금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한 대를 더 살 거예요. photocopier, 복사기를. 이 말인즉슨 지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금이 허락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재무팀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화자가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럼 should를 빼고 그냥 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조건문이 되는 거니까. 순식간에 바뀌어요. 2번 문제도 보면 앞에 것도 정답도 되고 뒤에 것도 정답도 되거든요. 그럼 뒤를 보는 거예요. if 전에 뭐가 있어? should 바로 각 잡아야지. 그럼 will, can, may 정답은 real restructure. 해석 깔끔하게. 만약에 회사가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이게 CEO가 구조조정을 할 거래요. 근데 여기 should가 붙었다라는 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야, 우리 회사 진짜 잘 나가. 근데 만약에 내가 장지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should 여기까지 오른쪽 나왔네. if절의 랜드마크가 지금 should였죠. if의 미래 시제가 되니까 if 가정법 미래니까. 근데 그 if가 생략이 되면 should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장 시작할 때 should가 나온다. 그러면 가정법 미래라고 무조건 잡으시면 돼. 왜? should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의문문이 되는 순간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가정법이에요. Should we study English?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의문문이면 몰라도 평소문에 should가 앞으로 나온다. 빼박 캔트 가정법이에요. if 시작하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어떻게 만드느냐? 요꼴로 만들어요. 와. It may lose customers should the company change suppliers. 문장 구조가 여기에서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맞죠? 이 문장 구조가 이상한 걸 느끼면 그냥 if만 넣으면 돼요. 그럼 if랑 should가 발견됐네. 만약에 회사가 바꾼다면 공급업자들을 바꾼다면 아마도 고객들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침착하게. 예문 밑에 거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We will deliver. 이것만 봐도 아직 몰라요. 뒤를 보니까 the shipment가 주어고 be delayed가 동사입니다. be delayed. 괜찮아요? be delayed. be delayed가 동사인데 세상에 저런 평소문이 어딨어요? 갑자기 비동사가 왜 나왔어?
원래 should가 있었다라는 거지. could는 if절에 나올 수가 없어요. should가 나와야지 if절에 should 쓰고 if절 생략 가능하니까요.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괜찮아야 해.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볼까요? 가정법 문제 푸는 요령이 있네요. 보세요. if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라. if가 보이면. 제가 왜 의심하라고 했겠어요? 확신하면 안 돼. 조건문일 수도 있으니까. if가 보이면 조건문일 수도 있으니까 의심만 하시는 거예요. 의심만. 자, 가정법이라고 치면 일단 우스쿠마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스쿠마. 우드 슈드 쿠드 마이. 우스쿠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건절에서는 현재세가 미래세를 대신한다. 요건 나중에 저랑 부사절 배울 때 배울 거야. 시조 이항할 때. 이반 아직 안 배웠죠? 15일 차에 배울걸요? 이번 주 금요일? 오케이. 자, 이거 if절에 should가 발견되면 가정법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if절에 유일무이하게 조동사가 붙으면 should, 가정법 미래고, 여러분들 만약에 도치가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월해 도치입니다. 무슨 도치라고요? 수월의 도치, 수월의 도치. 도치는 수월해, 수월의 도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야, 너 가정법 알아? 라고 물어보면 친구한테 이것만 딱 적어서 바로 쓰라고 해보면 돼요. 그럼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알아요. 수월해. 뭐라고요? 힌트 드릴게요. 수가 뭐예요? should로 시작하는 거고요. 월이 뭐예요? 월로 시작하는 거죠. 해는요. 요거만 딱 봤을 때 가정법 미래인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잡아내는 거예요. 고개 드시고 저랑 한번 해봅시다. should가 시작이 되는데 문장이 가정법 뭐예요? 미래. 좋았어. 가정법 미래일 때는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죠. 콤마 찍고 뒤에가 주절이죠. 이 주절일 때 뒤에 나오는 게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동사 조동사 세 개 뭐예요? will, can, may, good, awesome. 월로 시작을 됐다. 그럼 뭡니까? 가정법 뭐예요? 과거예요. 근데 비동사의 특징상 뒤에 보어를 취하거나 PP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콤마 때려버리고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뭐예요? 우습, 쿠마 나오고 동사 원형. 됐죠? had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주어 때려버리고 뒤에 pp밖에 못 나오죠? 콤마 찍고 주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습, 쿠마 때리고 그 다음 뭡니까? 원형이 have pp예요. have pp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할 거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될 것이다. 시험장 가면.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수월해로 제가 앞에 뺐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얘들이 이 주절 뒤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푸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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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1번부터 6번까지 푸세요. 자, 갑시다. 1번. 1번의 문제 푸는 아주 꿀팁이 한 개가 있어요. 여기 포지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오프는요. 자, 잘 봐요. 포지션이 단수면 동사 S 붙었어야죠. 여기 붙었어, 안 붙었어? 뭔가 이상하다를 느껴야 돼.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여기 사이에 원래 뭐가 있었을까? should가 있었겠지. 왜 should가 앞으로 갔을까? if가 있었겠지.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도 돼요.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나왔네요. if 절의 시제가 지금 were이 나왔습니다. 과거. 그러면 뒤에는 과거 다음에 우스 코마 때려버려야죠. 보기 중에 정답은요. A. 꿀. 계속 갑시다. 잘하시네. 3번. 이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B가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여기 지금 원래 조동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동사가 뭔진 몰라도 앞으로 튀어나온 조동사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한 개 있잖아요. 뭐예요? should 이 말이에요. should를 때려야지 원래는 여기 if가 들어가 있었겠구나라고 각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증거로 뒤에 will, can, may 중에 will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한 거죠. 해석도 안 해도 돼요. 4번 나왔네. had 수월해 도치 중에 had로 문장을 시작해요. 그러면 가정법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럼 had pp가 정답이니까 pp 될 수 있는 거 보니까 지금 b랑 c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자 근데 잘 봐요. 이걸 복원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if가 지금 나왔고요. the materials가 주어고요. ha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갈 동상태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능동태가 되어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어가 들어온 자리가 없어. 그럼 무슨 태로 써야 돼요? 정답은 C. 오늘 4번 맞췄으면 지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왜? 가정법과 수동태 동시에 넣었는데 맞췄잖아요. 아시겠나요? 아셔야 해.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은 지금 여기에 뭐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이 앞에 것만 보면 못 풀어요. 뒤에 거를 봐야 돼요. if를 딱 보시고 had pp. if가 나오고 had pp가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주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스쿠마 때려버리고요. have pp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동사 원형입니까? 정답은요. D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야 해. 자 갑시다. 6번. 여기만 보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못 풀어요. 앞에 것만 보면. 이거 막 3초 만에 푼다 이런 거 있는데 못 풀어요. 이게 3초 만에 풀면 대단한 거예요. 원어민도 3초 만에 못 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뒤를 봐야지. if 나오고 뒤에 뭐 있어? had랑 pp까지 있다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 만약 그냥 had만 있었다. 그럼 가정법 과거인데 뒤에 pp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자 그럼 앞쪽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종속절이 아니 뒤로 왔네요. 주절이 앞으로 왔네요. 자 그럼 주절에 들어갈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스쿠마 때리고 동사 원형의 have pp야. 정답은 D. 끝.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좀 할만하죠, 그렇죠? 수동태만 조심하시면 가정법도 할만합니다. 수동태 조심하시고. 오케이. 집에 가서 2단계, 3단계, 2단계 다 풀었네 그러면 3단계 다 푸시면 되고 지금부터 Day 11, Daily Challenge 11, 91페이지 웃으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이야, 한강분이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하신다. 틀리지 않게 따라하겠습니다. 맞네. (30초) 우리 데이 10도 풀어야 되는데 맞죠? 맞죠? 지난 시간 데이 10 못했죠 우리? 네, 빨리 하고 데이 10도 해야 되겠다. 가볼까요? 1번 매니저의 무언가 패션 인더스트리. 아하, 이 패션 업계에 대한 무언가가 맞았다. 정답은 assumption, 추측, 주장. 2번 이벤트 룸은요 기본적으로 can 뭐 할 수 있네요. up to 뭐뭐까지 150명의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겠죠. 정답은 E. 3번은 그 회사는요 할 수 있대요. occasion 행사. 어떤 뭐 직장 행사라든지 뭐 사적인 행사들을 전부 다 이제 운영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고 할 수 있다. 정답은 A. 이거 파트 7 보시다 보면 catering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cater 제공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식을 제공하고 행사를 운영하다라는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뮤지컬 티어터 클럽. 뮤지컬 클럽에서 하는 게 바로 퍼포먼스겠죠.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 대출 이런 거 이제 받잖아요. 우리 대출 받을 때 보통 증명해야 돼요. 본인의 신용 등급을.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6번.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drivers, 운전자들인데 어떤 운전자라면 따르는 사람이겠죠. traffic rules, 교통 법규를 어떻게 따르는 사람? 정답을 보통 D로 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D는 예의 바르게 따르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죠. 뭐 동방예의지국에. 아니야. 정답은 A예요. precisely.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정확하게. 7번. 야, 여러분들 그 근로자들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nervous 하겠죠. 8번. 자, completing an important project.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어떤 거냐면 under 뭐뭐 하에 시간적인 제약. 정답은 A예요. constraint. 9번. 쭉 보니까 5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B. 10번 갈까요? 자, 그 슈퍼바이저 감독관은요 굉장히 잘한대요. 매니징 관리하는 겁니다. 밸런스를 잘 맞춘대요. 스태프의 니드와 those of upper management. 여러분 이 니드가 지금 가리킨 게 지시대명사로서 이 those가 가리킨 게 니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upper management 관리자들의 필요를 미묘한 거.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delicate하다. 안 끝났죠. 여러분 데이 10 갑시다. 빠르게. 데이 10 지난 시간 안 했죠 우리. 이것도 좀 빨리 풀어볼래요? 이제 요령이 붙어가지고 빨리 푸실 수 있어요. 8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갑시다. 1번. 정답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토픽이.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겁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미트 바로 때려야지. 2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여러분 파일링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보통 회사 처음 가면 영수증 그 입력하고 지출 증빙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니까 정답은 current. 지금 시스템의 문제. 3번. 점차적인 무언이에요. value. 오호 뒤를 쭉 보니까 스탁이 worthwhile하게 만들었다. 가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치의 강화. 정답은 enhancement. B. 4번 갈까요? 보니까 지금 매뉴얼이에요. 트레이닝 매뉴얼. 보통 이제 인턴이라든지 누군가 이제 교육할 사람이 왔을 때 쓰는 인턴 매뉴얼이 굉장히 비어져 있네요. 노트 테이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답은 C. intentionally. 5번 갈까요? 널리 퍼진 뭐를 얻었네요. 보니까 지금 lovely furniture design. 굉장히 멋진. 여러분 lovely가 제가 말했죠. 부사가 아니라고 해서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구 디자인으로 칭찬을 받았겠죠. 정답은요. C. 호평. 6번 갈까요? 모든 동물들이 그 검색 대상인데요. 제외하고 반려동물들을. 정답은 E겠죠. 7번. 가장 최근에 온 무언가는 편지입니다. shipping 컴퍼니에서. 그럼 정답은 D겠죠. 서신. correspondence. 8번 볼까요? 정답은 A입니다. 이게 뭐냐면 M&A라고 들어봤죠. 회사 M&A 하는 거. 그때 쓰는 acquisition. 합병. 인수 합병할 때 쓰는 거. M&A 할 때. 9번 볼까요? 쭉 보니까 지금 뭐를 하냐면 management structure. 이 스트럭처를 보통 reorganizing을 많이 하는 거죠. 바꾸는 거. 구조조정. 10번을 볼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다루다, 이야기하다. 정답은 C. addressed. 여기 이제 주소라는 표현도 있고 동사로 쓰면 다루다, 이야기하다, 처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적어둘래요. 혹시 여러분들 attend라고 들어봤죠? 이게 자동사로 attend to가 되면 다루다, 처리하다. 이거 동의어로 나오거든요. addressed의 동의어 attend to 머릿속에 3번 입력하고 여러분들 내일까지 또 외워오시면 좋겠네요.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시면 저랑 같이 또 즐거운 준동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고생했어요. 1시간 더 힘내요.